11월 10일 일요일 서울 경마 사전 예상 방송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금주 서울 경마는 조금 파행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출전 두수가 적다 보니까 그만큼 또 부산 경마의 출전 경주 수가 늘어나면서 부산 경마 쪽에는 조금은 더 과중한 그런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자, 전체적으로 자꾸 이런 편성이 되다 보면 재미있는 부경 경마까지도 또 망가지는 상황이 나옵니다. 어쨌든 이게 빨리 좀 해칭이 좀 돼야 되는데 향후에 이제 내년도가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최근에 이제 그 데뷔를 하고 있는 2세 마필들이 뭐 과거처럼 뭐 이렇다 하게 눈에 띄고 뭐 이런 마필들이 조금 없다 보니까 내년 3세가 됐을 때 3세 대상 경주들이 어떤 재미가 있을까? 뭐 이런 점도 없잖아 좀 걱정이 좀 되고요. 근데 어쨌든 뭐 경마를 하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경주가 성립이 되면 어차피 배팅을 하게 돼 있고 적중을 하면 재밌습니다. 적중을 못하면 재미가 없는 게 경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적중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되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배터의 입장에서는 적중도 중요하지만 환수가 제일 중요하다. 이 점은 꼭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서울경마 사전 예상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이죠. 국산마 6등급의 루키 경주가 되겠습니다.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뭐 싹수가 있는 마필이 크게 출전하고 있는 경주는 아닙니다. 특히나 2세만데 지금 11월 달에 와서 뭐 데뷔전을 치른다? 이러면 크게 기대치가 있는 마필들은 좀 아니다. 다만, 여기서 현구는, 좀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마필들도 몇 두 눈에 띄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전체적으로 좀 인기마들이 선전할 수 있는 구도기는 한데, 뭐, 루키 경주, 국산마 6등급의 신마 경주에서, 어떤 마필을 좀 강하게 좀 믿기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경주는요, 고민 깊게 하지 말고, 내가 선택한 마필이 있다면 그 마필의 그 배당이 어떻게 형성이 될 것이냐, 그리고 과연 그 배당이 나왔을 때 배당 메리트가 있다면 도전을 하는 거고요. 배당 메리트가 별로 보이질 않는다 그러면 과감하게 배팅을 포기하고 관전을 하는 것도 하나의 경마 생활입니다. 경마는 오늘만 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도 계속하게 돼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 뭐 간단히 보시면 이 4번마 프리타임과 6번마 천지레이디 이 두 마필이 선행 경합을 할 가망이 좀 높을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5번마 이스트 강적이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뒷심을 발휘할 수 있느냐인데 자, 일단 이 5번마 이스트 강적 제가 이번 경주에서 가장 재밌게 보는 마필입니다. 직전 3번 게이트에서 빅투아루기스가 스타트하는 시점에서 약간 멍 때렸죠. 그러면서 안쪽으로 살짝 기대면서 마필이 나오다 보니까 초반에 자리 잡기에 좀 실패한 마필입니다. 근데 막판 뒷심을 좀 보였어요. 안쪽 주로에서 뒷심을 보이기는 했지만 좀 시간과 거리가 좀 아쉬웠던 마필인데 자, 이번 경주에 1200m 경주 거리도 조금 늘어났고 상대도 직전에 비해서는 조금 약해진 듯한 느낌도 있기 때문에 저는 막판 한 발이 좀 가능하리라고 보여지고요. 자, 6번마 천지레이디는 이제 스타트 능력은 보여준 마필입니다. 보여준 마필인데 이제 뒷심 검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믿네 못 믿네 하는 그런 마필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자, 4번마 프리타임이 머스키맨의 자마죠. 그리고 8천만 원짜리 고가의 마필입니다. 이 9월 12일 날 주행 심사에서는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질 못했는데 10월 10일 주행 심사에서 변화의 모습을 보이면서 앞선 전개를 했던 마필입니다. 어쨌든 뭐 발전 기대치도 있어 보이고 뭐 선행 강편성의 경주도 아닌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4번마 프리타임이 데뷔전이긴 하지만 좀 앞선을 장악하고 갈 가망이 높고 이 마필이 앞선을 간다면 마지막까지도 좀 버티기가 가능해 보인 마필입니다. 이에는 데뷔전을 치르고 있는 20번마 세인트 위너가 어쨌든 주행심사는 잘 치른 편이죠. 주행심사를 잘 치렀고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처럼 보이는데
저는 이 조교가 상당히 좀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뷔전이긴 하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이렇다 할 마필이 나오는 경주는 아니기 때문에 20번마 세인트 위너도 도전권에서 호시탐탐 기회는 좀 노릴 것으로 보여지고 어쨌든 검증이 안 된 마필들이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배당판이 어떻게 형성이 될지 이거는 솔직히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이 국산마 6등급의 신마 경주에서 저배당을 공략하기는 조금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판을 보고 공략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일단 보여진 모습으로는 실전 경험이 있었던 이 5번마 이스트 강적이 좀 편성이 선행이 좀 약한 편성이다라고 한다면 막판 끝걸음을 좀 노릴 수 있는 마필이 되지 않을까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요. 5번마 이스트 강적, 4번마 프리타임, 그리고 6번마 천지레이디, 그리고 복병마로 10번마 세인트 위너,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2경주가 되겠습니다. 혼합 4등급 루키 경주 12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 12마필이 출전을 하는데 이 중에 3마필이 데뷔전을 한번 치렀던 마필이죠. 그러니까 경주 경험이 있다라는 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 지금 나오는 마필들 중에 이 5번마 하이칸, 6번마 위즈 임파서블, 9번마 하이퍼엑스, 이 세 마필은 데뷔전을 치렀던 마필인데 솔직히 데뷔전에서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를 못했죠. 물론 뭐 상대가 좀 강했다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질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주 경험이 있는 이 세 마필에 대한 믿음이 조금은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데뷔전에 나와서는 마필들은 괜찮냐라고 했을 때 솔직히 그렇게 크게 눈에 띄는 마필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 주행심사의 모습을 보면 이 11번마 스톰 크라운 이 마필이 어쨌든 주행심사를 잘 뛰었죠. 잘 뛰고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은 좀 보이고는 있는데 그리고 이 마필은 이 따라가는 전개가 좀 가능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근데 좀 외곽으로 밀렸다라는 단점도 있고요. 정정희 기수가 과연 초반에 불리함, 외곽의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느냐, 이게 조금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뭐 맞비례 상태는 뭐 그만합니다. 그만한데 이 주행심사에서 보여줬던 모습을 가지고 파격적으로 이 마필이 가장 강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마필이고요. 그러니까 뒤로 돌리지는 못하지만 강하게 보기는 좀 어려운 마필. 여기에 지금 인기마가 될 마필이 이 8번마 관악산 블랙입니다. 이 혼합군에서 지금 그 데뷔하는 마필들 중에 이 관악산 시리즈가 좀 많죠. 그리고 성적도 좋게 나오는데 일단 뭐 조인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초반 앞선 전개를 할 것으로 보이는 그런 마필인데 글쎄요, 이 주행심사 모습만 놓고 보면 상당히 좀 양호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때는 게이트가 1번 게이트였다라는 거고요. 좀 손쉬운 선행을 나갔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번 경주에 8번 게이트에서 과연 이 마필이 그럼 선행을 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걸 자신을 못한다라는 거죠. 다 신마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조교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이제 국산마 6군의 이제 3명 스트롱이랑 이제 동반 조교를 하는데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자,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8번마 관악산 블랙이 주행심사에서 보여준 모습만을 가지고 과연 이 마필을 강하게 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물론 주행 자세가 좀 안정적이고 이런 거는 마음에 드는데 글쎄요, 실전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8번마 관악산 블랙은 조금은 위험한 인기마로 보고 있고, 그럼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말은 이 1번마 팔라티노, 2번마 브라바조 엠파이어, 7번마 구체강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7번마 구체강, 이 마필은 8월 16일 날 주행 심사를 거쳐서 이제 연습 주행만 2번을 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데뷔 전에 기회를 좀 계속 잡지를 못하고 좀
주행심사 외에 좀 출전이 좀 길어진 마필인데, 일단 뭐 연습 주행을 계속하면서 실전 감각은 익혔던 마필이고, 푸르칸 기수가 지금 오랜만에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이번 경주에선 이 마필이 저는 선행도 갈 수 있다라고 보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이게 조교하는 모습을 보면 주행 자세도 그렇고 좀 신마답지 않은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7번마 구체강이 이번 경주 전체적으로 좀 경주를 주도할 수도 있는 마필로 보고 있고, 1번마 팔라티노나 2번마 브라바조 엠파이어는 주행 심사는 뭐 그럭저럭 뭐 못 본 것도 아니고 잘 봤습니다. 잘 봤는데 어쨌든 이번 경주엔 게이트가 좀 유리해졌죠. 안 게이트 쪽에 있기 때문에 1번, 2번 게이트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앞선에 좀 붙일 수 있는 마필이고, 특히 이 2번마 브라바조 엠파이어는 조교 모습을 봤을 때는 상당히 뒷심이 좀 있어 보이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번 경주 앞선이 그렇게까지 막 강한 편성은 아니다라고 본다면 게이트에 이점이 있는 이 2번마 브라바조 엠파이어가 전개의 이점은 좀 갖고 있지 않을까. 근데 제가 이 신마 경주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실전 경험이 많지 않은 마필이다 보니까 이 마필이 선행으로 갈 거다, 뭐 선입으로 뛸 거다, 이게 좀 애매합니다.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습, 주행심사 모습, 뭐 조교 모습 이런 걸 갖고 평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연 실전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이냐, 이것 때문에 신마 경주가 예상을 하기는 상당히 조금 어렵지만, 어쨌든 눈에 띄는 마필이 있다면 그 마필을 중심으로 배팅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배팅 전략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는 마로요, 7번마 구체강, 2번마 브라바조 엠파이어, 1번마 팔라티노, 그리고 복병마로 11번마 스톤 크라운, 이 네 마필을 추천을 하는데, 아시겠지만 이 11번마 스톤 크라운이 아마 현장에서는 인기말 겁니다. 인기말을 복병으로 봤을 땐 둘 중에 하나죠. 현장 상황 보고 충마로 가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제외를 해야지만 환수 배당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배팅이 형성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서울 3경주가 되겠습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3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교적 혼전도가 조금 높은 경주고요. 편성이 강하다 뭐 이런 느낌은 없는 편성입니다. 중하급 정도의 편성이 될 것으로 보이고, 뭐 배당판이 열리면 인기만은 있겠지만 미들 마필은 없는 경주, 그리고 저마다 다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초반 자리잡기 싸움은 좀 난타전이 될 가망이 좀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인기가 골고루 좀 분산될 가망이 높기 때문에 옥석을 가리는 것이 어쨌든 중요하고 나만의 충마를 좀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일단 뭐 이번 경주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으로 봤을 때 간단히 전개를 좀 예측을 해보면, 자, KTH점이 있는 이 2번마 메리트 선샤인, 그리고 4번마 한우리, 9번마 드래곤 K, 이런 마필들이 초반 경주를 좀 주도할 것으로 보이고요. 1번마 불국시대라든가 7번마 3번마 BK벨, 7번마 초코뷰티, 이런 마필들이 초반에 빠르게 앞선을 압박하면서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10번마 럭키 페이머스가 과연 어떤 포지션으로 경주에 임할 것이냐, 저는 이것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 자, 기본적으로 1300m는 좀 앞선을 가는 마필이 유리합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이번 경주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할 수 있는 마필이 이 9번마 드래곤 K로 보고 있습니다. 자, 마이야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마이야 기수,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마필을 좀 편안하게 마필을 타는, 저는 그런 기수로 보고는 있는데, 글쎄요, 최근에는 좀 인기마를 타고 좀 입상에 실패하는 경우가 조금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복병마 쪽에서는 승부가 되는 그런 기수가 되다 보니까 약간의 좀 도깨비성 기수 뭐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9번마 드래곤 K가 이번 경주에서는 저는 마음만 먹는다면 단독 선행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좀 초반에 외곽이긴 하지만 휘감고 나오면서 단독 선행을 갈 수 있다면 저는 좀 마지막까지 버틸 수가 있는데, 제가 걱정하는 건 이 4번마 한울이죠. 자, 장추열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마필이 점점 이제 경주에 지금 적응을 해 나가면서 마필이 조금씩 좀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직전 경주에 정정희 기수가 기승하고 이게 인기 1위였던 경주였죠. 뭐 편성 자체가 뭐 그렇게 강한 그런 편성은 아니었지만 좀 인기도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성적을 남겼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 조교 모습도 상당히 좀 좋아 보이고 마필의 변화가 온 듯한 느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게이트에 이점을 안고 선행을 갈 가망이 높다. 어떻게 보면 4번마 한울이 9번마 드래곤 K 이 두 마필이 손잡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1300m이기 때문에. 다만 경합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엔 버티기 힘들기 때문에 저는 장추열 기수가 조금은 현명한 판단, 예를 들면 드래곤 K가 초반에 강하게 선행을 가버린다 그러면 경합하지 말고 바로 뒷자리에 붙어서 선입으로 따라가는 전개를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만약에 한우리가 선행을 갈 찬스를 만났다, 스타트가 잘 돼서, 그러면 무조건 내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추열 기수의 선택이 전체적으로 경주 결과를 좀 달리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안게이트에 있는 이 세 마필이 좀 골고루 인기를 나눠 가질 가망이 높습니다. 자, 1번마 불국시대는 직전에 마이야 기수가 기승을 하고 인기 마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를 못했죠. 근데 직전 경주가 보시면 안양기쁨, 오리온 알파, 그리고 대승마까지 앞선의 마필들이 그냥 버텨버렸던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불국시대가 뒤에서 어떤 뭐 추입을 할 여력도 있지 않았던 그런 경주인데, 글쎄요, 저는 이 당시에 이 불국시대가 인기가 있는 거를 보고 조금은 놀랐어요. 이 마필이 왜 인기말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글쎄요, 뒤에서 뭐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하다 뭐 이 정도까지 보는데, 글쎄 선행이 조금 강한 편성에서 좀 어려운 그런 전개가 나올 가망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이번만 메리트 선샤인은 근성이 좀 부족한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계속 복병권에서 거론이 되고 있는 마필이고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 마필인데, 될 듯 말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막판에 근성이 좀 약하죠. 그러면서 뚫고 나오는 힘이 조금은 약한 그런 모습이고, 3번마 BK벨은 전형적인 기복마입니다. 아마 이마필에 속으신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이마필이 좀 약편성에서 뒤에서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 뭐 이런 그림을 많이 그리던 마필인데 최근에는 그런 모습까지도 사라졌습니다. 저는 차라리 좀 믿음이 없는 복병마들보다는 글쎄요, 당일 현장 배당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외곽에 있는 이 10번마 럭키 페이머스, 저는 이 조교 상태가 상당히 좀 양호해 보입니다. 그리고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 자, 트레보 기수가 기승했었고 마이야 기수가 직전에 인기 1위였지만 졸전을 펼쳤던 마필. 자, 조인곤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조금은 빠르게 스타트를 끌어낼 수 있다. 그리고 마필도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선입권 조금만 빨리 붙일 수 있다면 앞선의 마필들과 경쟁이 가능한 마필 10번마 럭키 페이머스고요. 자, 7번마 초코뷰티는 직전 경주에 이제 2착을 차지를 했습니다. 이철경 기수가 기승을 하고. 근데 저는 솔직히 이 마필이 자력으로 입상을 했다라기보다는 약간의 좀 어부지리성 입상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경주고요. 그 당시 경주가. 자, 이번에 이제 정정희 기수로 기수를 교체를 하고 나왔는데, 글쎄요, 이철경 기수보다는 뭐 정정희 기수가 조금은 더 이 초코비트라는 마필에는 어울릴 수 있는 기수기는 한데, 뭐 이렇다 할 성적, 이 마필과 기수의 그 궁합이 그렇게 잘 맞는다,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고요. 다만 직전 경주 선전을 했었기 때문에 이 마필의 상승세라는 거는 무시를 못합니다. 과연 이번 경주에 어느 정도 인기를 갖고 갈 것이냐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과도한 인기가 몰린다면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마필이긴 하지만,
편성 자체가 강한 편성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완전히 뒤로 돌릴 수 있는 경주는 아닙니다. 자, 이번 경주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약간의 좀 혼전 편성이고 어떤 마필이 들어와도 할 말이 없는 그런 편성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배당은 형성이 되겠지만 그렇다고 완전 고배당을 노리기도 좀 어려운 그리고 선택지가 참 많은 편성이기 때문에 옥석을 잘 골라야지만 환수가 가능한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번을 좀 좁힐 수 있다면 배팅할 가치가 있지만 배당이 뭐 어느 정도 배당이 괜찮더라 해서 이 배당 저 배당에 다 손을 대게 되면 답이 안 나오는 경주입니다. 이런 경주가 특히 그렇습니다. 어떤 축마가 딱 정해져 있는 그런 경주는 아니기 때문에요. 자, 그런 면에서는 나만의 축마를 세우고 배팅을 해야지만 환수가 가능한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9번마 드래곤 K, 10번마 럭키 페이머스, 4번마 한우리, 그리고 복병마로 7번마 초코뷰티,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4경주가 되겠습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700m, 전체 9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 현군 부진마들이 출전한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진마 편성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승문전을 갖고 있는 이 1번마 라온 히트맨이라든가 7번마 에클레어 파워, 이 두 마필에 더 눈길이 가는 경주입니다. 자, 일단 이 7번마 에클레어 파워는 최근에 좀 변화의 모습을 보이면서 마필이 좀 상승세를 타고 있는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에는 선행까지 나서면서 이제 여유 있게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이고요. 비록 1300 경주였고 이제 1700에 나오고는 있지만 글쎄요, 좀 선행을 간다면 이번 경주에도 역시 선행을 간다면 저는 버틸 수 있다. 왜냐하면 이번 경주에 그렇게까지 발빠른 마필이 있는 경주가 아닙니다. 그러면 에클레어 파워 입장에서는 승군전이긴 하지만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났고 선행을 갈 수 있는 찬스를 만난다면 1700m 경주거리 특성상 버티기가 좀 쉬워 보이는 거고요. 자, 1번마 라온 히트맨은 지금 3착으로 승군을 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3착으로 승군한 마필이 바로 승군전에서 어떤 좋은 성적을 거두기는 쉽지는 않은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번 경주 편성이 좀 약합니다. 대부분 기복마, 부진마들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 라온 히트맨이 보여준 이 뒷심 정도라면 충분히 앞선의 마필들을 다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그림도 그려집니다. 다만 경주거리 1700의 1번 게이트 이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 마필이 스타트가 그렇게 좋은 마필은 아니니까. 근데 직전 경주에도 김하연 기수가 1번 게이트에서 뛰어봤었고 이번 경주에는 경주의 흐름 자체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라온 히트맨이 김하연 기수의 감량 이점을 안고 꾹 참고 가는 전개를 할 수 있다면 막판 보여준 탄력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이번 경주 통하는 거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승군전에 나오는 두 마필이 조금은 더 유리하다. 그만큼 현군 부진마 편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좀 앞선을 갈 수 있는 마필이 이 2번마 PNS 날라라든가 4번마 MK1이 6번마 스마트월드 정도인데 PNS 날라는 조교가 좀 약해 보이고요. 6번마 스마트월드가 좀 선행을 가면 재미있지 않겠느냐라고 봤었습니다. 이게 전개도 상당히 좀 좋게 나오는 그런 마필이기는 한데 조교 모습을 보면 어딘가 좀 밋밋합니다. 자, 차라리 이 4번마 MK1이 물론 이 마필도 뭐 보여줄 거라면 다 보여준 그런 마필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직전 경주 정도윤 기수가 기승하고 3착에 성공을 하면서 조금은 변화의 모습을 보였고 상승세에 올라섰다라면 부진마 경주에서는 충분히 이 유승환 기수가 좀 앞선에서 전개할 가망이 높기 때문에 좋은 성적도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고요. 자, 이번 경주에 이 5번마 최강나이스가 출전을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스타트가 불안한 마필입니다. 1700에 스타트가 안 된다. 이러면 뭐 물장 다 본 거죠. 여기에
김성현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수에 대한 불안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타트 불안하고 기수에 대한 불안도 안고는 있는데 자꾸 눈길이 갑니다. 어차피 부진마 경주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글쎄요, 조교 모습은 상당히 좀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조교가 전부는 아닌데 원체 부진마 편성이다 보니까 뭐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5번마 최강 나이스, 글쎄요, 당일 현장에서 어느 정도의 인기를 누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배당의 메리트는 충분히 갖고 있다. 여러 가지 불안 요소는 없잖아 있기는 하지만 어차피 나머지 마필들도 다 불안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5번마 최강 나이스도 해볼만한 편성을 만났다. 이렇게 보고 있는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7번마 에클레어 파워, 1번마 라온 히트맨, 4번마 MK리, 그리고 복병마로 5번마 최강 나이스,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5경주가 되겠습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의 핵심은 10번마 플라잉 카라반이죠.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으로 봤을 때는 뭐 기본 능력으로는 솔직히 가장 앞서 있는 마필이 맞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지금 17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다라는 거. 다시 말하면 상당히 좀 출주 주기가 길어졌다라는 거 하나 하고, 부담 중량이 4kg가 올라가서 한계 중량을 넘어서는 58을 달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 플라잉 카라반이라는 마필은 막판 근성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긴 한데 약간의 좀 기복을 좀 보이고 있는 마필이기도 합니다. 자, 결국은 기본 능력은 우수한데 부담 중량에 대한 부담이 있고 출주 주기가 길어진 마필을 믿고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 경주의 저는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믿을 수 있다면 무조건 충마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플라잉 카라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좀 약하다, 그러면 좀 배당을 노리고 가야 되는 마필인데 그런 편성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그것도 만만치는 않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출전하고 있는 마필들이 가능성들은 좀 있는 마필들은 많습니다. 근데 믿고 베팅할 수 있느냐 할 때는 퀘스천 마크가 붙는 마필들이 좀 많이 출전을 했는데, 자, 일단 저는 이번 경주 이 4번마 미스 윈스타와 7번마 라운티모스, 이 두 마필이 앞선에서 경합을 할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5번마 아르고 공주가 과연 빠르게 앞선을 좀 진입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경합을 벌일 것이냐, 아니면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를 할 것이냐라는 거고요. 결국 10번마 플라잉 카라반이 막판에 추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 싸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경주 거리가 1400m 경주 거리이기 때문에 저는 플라잉 카라반이 당일 현장 상황만 괜찮다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 지금 조교 모습은 양호하거든요. 현장 상황만 괜찮다면 플라잉 카라반이 충분히 추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경주고요. 자, 선행이 유력시되는 마필이 이 7번마 라운티모스입니다. 계속해서 아쉬운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마필인데 생각보다 선행 강편성에서 많이 싸웠던 마필인데 이번 경주는 어떻게 보면 이 라운티모스 입장에서는 단독 선행이 가능한 경주입니다. 물론 경주 거리가 1400m이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느냐는 나중 문제고, 일단 앞선에 갈 수 있다면 좋은 전개는 가능해 보이고요. 이 4번마 미스 윈스타도 지금 이 마필이 지금 뛰었던 편성을 보시면 다른 마필에 비해서는 좀 강편성에서 싸웠던 마필입니다. 물론 조교 모습을 보면 주행 자세가 조금 불안해 보이는 그런 모습은 없잖아 있긴 하지만 기본 능력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마필도 앞선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마필입니다. 자, 여기에 5번마 아르고 공주는 직전 경주의 이제 휴양 복귀전이었죠. 휴양 복귀전에서 뭐 크게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지만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좀 앞뒤가 다 되는 전개에 이점이 좀 있는 마필입니다. 자, 직전 경주 무난한 휴양 복귀전을 치렀기 때문에 마체에는 별 이상은 없어 보이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번 경주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좀 초반에 좀 강하게 앞선의 마필들을 좀 압박할 것으로 보여지는 편성입니다. 자, 이 이외에 뭐 3번마 천마평 정도 기본적으로는 좀 입상을 노릴 만한 마필이긴 한데 조교가 좀 약해 보이고요. 자, 6번마 블랙건은 좀 편안한 선행을 좀 가야 되는데 앞선 전개를 하기가 만만치 않다. 좀 앞선 전개하는 마필들이 좀 몇 두 보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11번마 퍼지킹은 이 마필도 막판 탄력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인데 최근에는 그 탄력이 살아나질 않고 있습니다. 근데 조교 모습도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강하게 보기는 어렵고. 자, 결국 이번 경주 10번마 플라잉 카라반이 선전을 할 수 있느냐고요. 경주의 전개로 봐서는 7번마 라운티모스가 앞선을 갔을 경우에 상당히 좀 재밌는 전개가 가능해 보이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10번마 플라잉 카라반, 7번마 라운티모스, 4번마 미스 윈스타, 그리고 복병마로 5번마 아르고 공주,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6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600m 제13회 스포츠 월드배 경주입니다. 자, 이런 타이틀이 지금 붙고 있는데 이게 왜 붙어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8마필이 출전하고 있는 조촐한 편성에 전부 부지마입니다. 여기에 8마필 중에서 1번마 펄포인트가 21주 만에 출전하고 있고 6번마 오점 나탈리가 24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휴양을 하고 지금 출전하는 마필이 2마필. 이 2마필을 빼고 나면 아무래도 장기 휴양마들은 좀 입상의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으니까 빼고 나면 6마필 남습니다. 뭐 이런 편성이 다 있다라는 거죠. 더 페이버리시지 아마 이번 경주에 인기 1, 2위를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좀 상승세를 타고 있는 마필이고 좀 선입권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다 보니까 1600m 경주 거리에서 조금은 더 힘을 낼 수 있는 마필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인기마가 될 텐데 더 페이버릿이 과연 웬만한 혼합 4등급 경주에 가서 인기마가 될 수 있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금주 경마 자체가 각 군의 좀 부진마들이 대거 출전하는 그 좋은 마필들이 별로 출전을 안 하는 그런 편성들로 많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날은요 어떻게 보면 배당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가끔 이런 말씀을 드리죠. 부진마 편성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인기마에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복병마를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죠. 부진마들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능력 차이가 없는 마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엉뚱한 마필이 들어와도 고배당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이번 경주도 글쎄요. 일단 보면은 그냥 인기마에서 끝날 가망이 높습니다. 4번마 더 페이버릿하고 7번마 프린스데이. 뭐 프린스데이는 뭐 레이스데이의 자마죠. 요즘 레이스데이의 자마들이 하이군에서 좀 좋은 성적을 좀 많이 거두고 있고 이마필은 기본적으로 순발력도 갖고 있으면서 막판 끈기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1600m 거리 특성상 안게이트 선행마가 절대적으로 유리한데 이번에는 안게이트 쪽에 이렇게 발빠른 마필이 없습니다. 아마 2번마 베스트 전사 정도가 선행을 모색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외곽에 있는 7번마 프린스데이가 좀 휘감고 나오면서 선행을 갈 가망이 높죠. 그리고 이마필이 선행을 가면 버틸 가망이 높고 더 페이버러리시 바로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동반 입상할 가망이 상당히 높은 경주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4번과 7번의 입상 확률이 높다라고 해서 믿고 배팅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땐 그건 좀 의문이란 얘기죠. 왜냐면 그만큼 믿음이 그렇게 많은 마필들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보는 마필은 3번마 벌교 태양입니다. 자, 조인권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최근 바닥에 그냥 납작 엎드려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조교 모습이 저는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조교 모습도 좋아 보이고, 이번 경주에 어차피 발빠른 마필이 없다면 조인권 기수 특성상 기습 선행을 갈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자, 1600에서 기습 선행을 가서 앞선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면 전개 자체가 상당히 좀 유리해지는 거고요. 이 외곽에 있는 이 8번마 용비 파워가 지금 승군전에 나오고 있는데 직전에 좋은 그 근성을 좀 보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눈길이 가기는 한데 직전 경주 편성이 너무 약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크게 이 용비 파워의 능력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결국은 이번 경주는 인기마 선에서 끝날 가망이 좀 높은 경주고, 배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내가 보고 있는 마필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배당을 쫓아가는 이 배팅을 하셔서는 절대로 안 되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8마필을 추천하는데 딱 3마필만 추천하겠습니다. 그냥 마번 순서대로요. 3번마 벌교태양, 4번마 더 페이버러릿, 7번마 프린스데이, 이 3마필을 추천하는데, 글쎄요, 외곽이긴 하지만 전개로 봤을 때는 이 7번마 프린스데이의 전개가 가장 좋아 보이는 그런 편성입니다. 자, 서울 7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10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제 편성표를 딱 보면서 느낀 거는 뭐 어느 마필이 들어와도 할 말 없겠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물론 딱 봤을 때는 눈에 띄는 마필이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이 4번마 에클레어 퓨리가 선행을 갈 수 있는 뭐 찬스도 만났고, 최근에 상승세까지 감안을 한다면 무시할 수 없는 마필이죠. 직전에 휴양 복귀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그리고 나서 출주주의가 또 길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믿어 못 믿어의 마필이 되는 거죠. 거기에 KT에 2점을 안고 선행을 갈 수 있는 2번마 벨록스 보이,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좋은 6번마 기분 좋은 말, 그리고 최근에 조금 부진하지만 초반 스타트 능력은 우수한 7번마 캡틴 372, 직전에 이상규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유승환 기수로 바꿨다. 그러면 좀 더 스타트에 신경을 쓰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좀 앞선의 마필들이 조금은 경주를 빠르게 끌고 갈 가망이 높습니다. 여기에 이 8번마 파노라마 킹이 직전 경주에 휴양 이후 출전을 해서 능력 부진을 보여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주행 제공을 받았는데, 이 파노라마 킹이라는 마필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원체 강편석에 싸웠던 마필이고,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좋은 성적을 거뒀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물러날 그런 마필은 좀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에 제가 이번 경주가 배팅을 권하기가 좀 힘든 가장 큰 이유는 9번마 도깨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200m에 앞선을 가는 마필들이 안쪽에 포진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마필들 사선에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돼야 되는데, 순발력으로 봤을 때는 이 9번마 도깨비라는 마필도 절대 무시를 못 하거든요. 여기에 김성현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되든 안 되든 초반에 밀고 볼 겁니다. 그럼 이 마필이 만약에 외곽에서 휘감고 나오는 전개가 돼버리면 앞선이 막 부딪히는 전개가 나와버리게 되거든요. 여기에 2번마 벨럭스 보이도 당연히 선행을 가려고 할 거고, 4번마 에클레어 퓨리도 마찬가지고, 6번마 기분 좋은 말, 특히나 7번 캡틴 372는 선행 아니면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초반이 막 난타전이 돼버리기 때문에 과연 어느 마필이 자리 잡기에 성공하면서 버틸 수 있냐라는 거죠. 이랬을 때 전개로 봤을 때 좋은 마필은 이 3번마 행복한 문막이기는 한데, 자, 이 마필도 조금 앞선에 붙여가면서 막판 탄력을 노리는 마필인데 최근에는 조금은 밋밋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마필입니다. 전개로는 좋아 보이지만 그렇다고 이 선행 강편성에서 앞선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걸음을 보일 수 있는 마필이냐라고 했을 때는 조금 의문이죠. 자, 그래서 좁히기가 어려운 경주입니다. 다만 저는 이번 경주 현장에서 배팅의 방향을 좀 정해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외곽에 있는 이 10번마 한강부스입니다. 자, 마이야 기수가 기습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마필은 막판 탄력은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근데 뭔가 좀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는 한데, 저는 조교 모습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거기에다가 이번 경주 말씀드렸듯이 앞선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데 특출난 앞선 마필은 없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전체적인 전개를 흐트려 놓을 수 있는 마필도 있다 보니까 오히려 1200 경주에서 앞선보다는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들이 유리한 전개가 될 수도 있는, 다시 말하면 추입이 통하는 전개가 가능한 그런 편성으로 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선에서 좀 늘어지는 선행 경합이면 앞선에서 끝날 가망이 높아요. 근데 이번 경주는 여러 마필이 막 뭉치면서 3, 4권으로 돌 가망이 높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생각지도 않았던 마필이 막판 추입 탄력을 보이면서 올라올 가망이 높은데, 저는 그 주인공을 10번 한강보스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파트너는 누가 될 것이냐, 이거는 현장 체크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지금으로 봐서는 뭐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는 2번마 멜록스 보이나 4번마 에클레어 퓨리 이런 마필이 조금은 유력해 보이고, 당일 현장 상황에서 파노라마 킹의 현장 상황을 반드시 체크를 해볼 생각이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전체적으로는 배팅을 권하지 않는데 딱 한 마필만 추천을 하자면 10번마 한강부스, 이 마필이 전개상 유리하기 때문에 선전해 주기를 기대해보는 현상입니다. 자, 서울 8경주입니다. 국산마 3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800m 전체 혈압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 제가 보는 말, 그리고 아마 현장의 인기도 다시 말하면 인기만 경주가 될 가망이 저는 높다라고 봅니다. 2번마 스톤브레이커, 3번마 매글데이, 5번마 클럽디, 6번마 자이언트 스텝. 아마 이 네 마필이 뭐 인기를 나눠 가질 것으로 보이고, 저는 솔직히 나머지 마필들이 능력상 자력으로 이 네 마필을 넘어서기는 쉽지는 않은 편성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전개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 능력에 있어서는 이 네 마필이 이 편성에서는 조금 위에 있다라고 보는데, 다만 문제는 뭐냐, 지금 이 인기마들이 다 부담 중량이 올라갔다는 거죠. 특히 6번마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에는 부담 중량이 4.5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자이언트 스텝은 지금 선행마입니다. 이번 경주 편성에서는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만약에 김용군 기수가 초반에 강하게 이 자이언트 스텝을 밀고 나와서 선행을 갈 수 있다면 부담 중량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뭐 5번 클럽디나 2번 스트롬 브레이커가 좀 빠르게 나와서 이 세 마필이 경합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부담 중량이 조금은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도 있는데, 결국 이러한 전개를 탄다라고 했을 때 가장 전개가 좋아 보이는 마필은 이 3번마 매글데이입니다. 자, 최근에 조금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인데, 이 마필이 데뷔 당시에 상당히 좀 각광을 받았던 마필입니다. 근데 중간에 좀 침체기를 겪었죠. 그러면서 이제 성적이 이렇게 나오지를 않다가 최근에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직전 경주였죠. 직전 경주 점핑 출전을 하고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상적으로 승군전에 나온 마필인데, 어쨌든 직전 경주에 보시면 뭐 드론 킬러라든가 블랙모션, 행복한 문막, 그전 경주에 금전사, 섀도우헌터, 러브 카우걸, 뭐 그리고 벨록스 보이, 엔딩 파이어, 뭐 이런 마필들과 싸웠던 마필이기 때문에 비교적 강편성에도 좀 선전을 했었던 마필이고, 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초반이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원래 이 마필이 스타트가 그렇게 늦었던 마필은 아닌데, 최근에는 조금 스타트는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막판 근성만큼은 여기 나와 있는 어떤 마필들보다 앞서 있는 마필이고요. 자, 5번마 클럽디는 직전 경주에 상당히 선전을 했었죠. 이 마필이 상군으로 이제 승군한 이후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를 못했었는데, 직전 경주에 아주 임다빈 기수가
상당히 좋은 기승수를 선보이면서 뭐 스피드 1, 월드 브레인, 뭐 우마포이 비교적 강편성에서 선전을 하면서 2차에 입상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다시 한번 그 여세를 몰 가망이 높은 마필이고요. 자, 이번 마 스톰 브레이커는 좀 기복이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저는 갖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는 성적이 그렇게까지 좋은 편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긴 하는데, 이제 승군을 하면서 점점 어려움을 좀 겪고는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현군에서는 어느 정도 자기 걸음을 내줄 수 있는 마필이고, 직전에는 이제 일간 스포츠배 대상 경주 비교적 강편성에서 강자들과 싸웠던 그런 마필인데, 자, 이번 경주는 게이트에 이점을 안고 초반에 좀 빠르게 앞선을 갈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전개에 이점도 좀 안고 있습니다. 자, 이 이외에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력으로 이 인기마들을 넘어설 수 있는 마필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솔직히 크게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좀 인기마들이 선전할 가망이 높은 경주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배당으로 흐를 가망이 높기 때문에 내가 마번을 압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 싸움이라고 보고 있고, 충마를 세울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저는 지금으로 봐서는 이 3번마 맥을데이에 대한 믿음을 좀 강하게 갖고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3번마 맥을데이, 6번마 자이언트 스텝, 5번마 클럽 D, 그리고 복병마로 2번마 스톰 브레이커,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구경주입니다. 2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10마필이 출전하는 오늘의 마지막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글쎄요, 뭐 2등급의 중하급 편성 정도라고 보여지고, 글쎄 마지막 경주까지도 편성 자체가 그렇게 막 재미있는 편성은 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치고받는 난타전 이런 느낌도 별로 없고, 전체적으로 좀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마필들이 대거 출전을 한 경주인데, 자, 저는 이번 경주는 그냥 간단히 생각하겠습니다. 그냥 그 안게이트 쪽의 마필들이 조금은 유리해 보인다. 특히 이 중에서 이 3번마 오락한 승군 이후에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계속해서 좀 선행 강편성에서 싸웠던 마필이거든요. 물론 이번 경주에서 앞선에 발빠른 마필들이 대거 출전은 하고 있는데, 뒷심은 크게 검증이 안 된 마필들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락한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포지션만 차지하고 갈 수 있다면 막판 뒷심을 좀 발휘할 수는 있는데, 이제 헤리카 신기수가 과연 어떤 기승을 할 것이냐인데, 다시 말하면 앞선의 마필들을 그냥 보내놓고 가는 경주를 해야 됩니다. 초반부터 조급하게 좀 서두르는 전개를 만약에 하게 되면 막판 끝걸음이 안 나올 가망이 높고요. 앞선의 마필들이 좀 강하게 초반 경주를 빠르게 끌고 간다 하더라도 자리 잡기 싸움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에 뭐 1번마 퓨리오사, 2번마 장산 보이즌, 4번마 월드참, 뭐 5번마 럭키월드, 6번마 컴플리트 타임, 7번마 천지광풍, 뭐 이런 마필들이 다 앞선 전개를 하려고 할 마필들이기 때문에 초반 자리 잡기 싸움이 좀 심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 경합에 휘말리게 되면 오락한도 초반에 허침만 쓰고 막판 탄력이 죽을 가망이 높은데, 헤리카 신기수가 좀 꾹 참고 가는 그런 기승을 보일 수 있다면 저는 안쪽 주로 해서 충분히 막판 탄력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경주고, 자, 앞선에 가는 마필들 중에서는 이제 게이트에 이점이 있는 1번마 퓨리오사나 2번마 장산 포이즌, 특히 이 중에 이 2번마 장산 포이즌은 이제 직전 경주에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였는데, 직전 경주가 1등급 점핑 출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강했다는 얘기죠. 거기에다가 이 마필이 이제 푸르칸 기수가 연속 입상에 성공했었던 마필인데, 직전에는 이용호 기수가 기승을 했고, 이제 다시 푸르칸 기수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인 기수가 기승했다라고 보여지는데, 다음 부담 중량이 좀 많이 올라갔죠. 근데 이게 올라간 게 아니고 원래 이 마필은 이 정도로 뛰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직전에 점핑이었기 때문에, 점핑 출전이었기 때문에
부담 중량이 좀 낮았던 거란 얘기죠. 이 5번마 럭키월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인권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직전에 역시 점핑 출전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번 경주의 그 부담 중량이 좀 높아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이 정도는 달고 뛰는 그런 마필이란 얘기고요. 자, 이 4번마 월드참이 연승을 달렸던 마필이죠. 그리고는 바닥에 납작 엎드렸던 마필입니다. 8월 3일 경주에서 인기 1위마였죠. 크라운 함성에 이어서 앞선에서 끈끈하게 버텨냈죠. 버텨내면서 입상에 성공하고 고배당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직전에 일간 스포츠배, 아주 막강한 마필들이 대거 출전했던 일간 스포츠배에 도전장을 내밀고 초반에 앞선 전개를 하긴 했지만 뭐 끝걸음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던 그런 마필인데, 저는 기본 능력은 월드참이 분명히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 마필이 앞선 전개에서 자리만 잡고 힘한 배만 할 수 있으면 저는 버틸 수 있는 마필이다. 왜? 기본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결국 안쪽 게이트 쪽의 마필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전개상으로는 3번마 오락한의 전개가 가장 좋아 보이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3번마 오락한, 2번마 장산 포이즌, 1번마 퓨리오사, 그리고 복병마로 4번마 월드참,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